자, 제목 봉산. 지명입니다. 어디냐면 황해도 봉산 지역으로 앞에 두 글자는 지명을 얘기하고 탈춤은요, 이 글의 갈래 바로 가면극을 우리말로 탈춤이라고 합니다. 탈이라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것, 당연히 춤을 추면서 연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산탈춤은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극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이론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전통극과 서양의 연극과의 어떤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통극과 서양 연극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요. 첫 번째입니다. 전통극은 무대와 실제 공간이 일치하는 형태를 보여요. 무대와 실제 공간이 일치한다. 쉽게 말하면 무대와 극중 장소가 일치하는 반면 서양 연극은 무대와 실제 공간이, 극중 공간이 일치하지 않는 차이점. 그리고 전통극은 무대 장치나 소품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서양 연극은 무대 장치나 소품이 필요하고, 전통극은요, 물건을 가지고 오거나 뭔가 이제 장치를 하지 않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둥글게 원을 그린 다음에, 자, 여기 세터를 잡았소, 여기 들어와서 주무시면 돼요, 이렇게 말로 장치를 설명하고 공간을 설명합니다. 이런 특징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이 배우가 관객이나 다른 악공들하고요, 전통극은 소통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열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극 같은 경우에는 배우와 관객이 소통을 한다. 서양 연극은 배우와 관객이 소통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극 같은 경우 무대가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따로 무대를 만들지 않고 넓은 마당이나 공터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관객들이 쭉 둥그렇게 앉아요. 그 내부 공간을 무대라고 설정해요. 그래서 원형의 입체적인 무대라면 서양의 연극은요, 한쪽에다가 무대를 설치하고 반대쪽에 객석을 설치해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그런 일방적인 형태로 무대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구성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통극은 이게 있습니다.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해서 좀 이따 설명할 거야. 각각의 독립된 이야기들이 연속되는 걸 옴니버스 구성이라고 합니다. 독립된 이야기 구성. 그런데 서양 연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으로 내용이 연결돼요. 자, 이런 차이점을요, 특히 전통극의 특징을 작품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요게 무대와 극중 공간이 일치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요게 인물과 관객이 소통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요게 우리가 옴니버스 구성이야, 요걸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6과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면은 소품이 아니에요? 소품이지. 근데 저거는 무대에서 사용되는 의미의 소품이 아니라 캐릭터의 소품인 거야. 여기서 말하는 소품이라는 건 뭐냐면 뭐 창고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상자 같은 것들 있지. 반응이 없어. 지금
북어 대가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소품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 가면은 원래 그 얼굴로 보는 거예요. 그 배우의 얼굴. 가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양반이다, 이 사람이 뭐 말뚝이다, 이걸 보여주는 그냥 그 캐릭터야. 따로 어떤 연극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소품은 아니에요, 이거는. 알겠지? 그런 게 별도로 필요하진 않은 거야. 이 와중에 지금 막 촬영하고 있는데 빵 먹어서 그렇지. 남마 거구나. 라운 베이커리. 그게 맛있어. 맘모스빵. 아, 남마에 맘모스빵 팔잖아, 저기. 라운 베이커리에. 난 쟤랑 맞는 거 하나도 없어. 맛 없어? 난 맛있던데. 아니, 뭐 호응이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솔직히 사람이 그 취향은 절대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 그지? 취향은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 취향. 지금 개인적인 것이죠, 그지? 난 아이유 싫어해. 이런 것도 취향인 거고. 아이유 싫어해? 나 아이유 싫어하는 사람 싫어했어. 많아 내 주위에. 왜죠? 왜 싫어해요? 그 아이유, 수지, 수지 이런 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 너무 예뻐서 아니. 아이유는 예쁜 얼굴은 아니야. 아 이거 진짜 시대에 뭘. 망한 시조 아, 취향이야, 취향. 음식도 취향이잖아. 그지? 자, 다시 돌아올게요. 제 6과장입니다. 자, 과장은 가면극의 전개 단위를 과장이라고 부르고, 참고로 여기는 봉산탈춤은 전체 7과장, 7개의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번째 이야기, 양반 말뚝이 춤. 이게 제일 유명해요. 그러니까 다른 과장이요, 뭐 사상자 춤이라든가, 뭐 사자 춤이라든가, 팔목중 춤이라든가, 미알춤, 각각 전부 다 풍자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봉산탈 춤은요, 전체적으로는 풍자와 해학이라는 큰 목적 아래 여기에서 각각 다른 인물들을 풍자하면서 부분적으로는 독립적인 이야기들이 7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독립적인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옴니버스 구성이라고 해요. 원래 옴니버스의 어원은요, 이 버스가 옛날에 마차였어요, 마차. 지금 우리는 그냥 엔진 달린 버스인데 옛날에 버스를 마차라고 합니다. 옴니가 합승 마차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목적은 동일해.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그냥 합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끼리 탄다라는 것이 독립적인 이야기. 결국 목적지는 똑같아.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인물들을 풍자조롱하지만 결국 목적은 뭐야? 우리 시대에 우리가 뭐 해야 돼? 비판해야 될 인물들이란 비판이라는 풍자라는 그 큰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합승마차라는 뜻의 옴니버스 구성을 취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전통극이요, 다 옴니버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비슷한 예가 자, 양주 별산대 놀이. 요거 꼭 적어서 꼭 찾아서 꼭 공부하세요. 저 안 해줄 겁니다. 근데 해야 돼요. 시험에 나올 거니까. 나이 한마디 해줘야지. 확실한가요?
파트너 작품이에요. 상당히 유사해요. 뭐가 유사하냐면 얘도 똑같아. 양주라는 지명이 나오고 별산대놀이라는 갈래가 나오는 얘도 탈춤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도 똑같이 옴니버스 구성이고요. 똑같이 말뚝이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말뚝이 새뚝이가 나와요. 똑같이 양반은 조롱해요. 그래서 양주 별산대놀이랑 여기는 봉산탈춤은 서로 파트너 작품입니다. 친구 작품.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봉산 양주. 그리고 나중에 하나 더 얘기할 거야. 여기는 말뚝이 한 명만 양반을 조롱하거든요. 여기는 말뚝이, 새뚝이 두 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는 말뚝이와 여기에는 말뚝이를 비교하는 문제.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가. 자, 말뚝이가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자, 여기서 말뚝이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소재가 등장한 건데, 자, 일단은 머리에 쓴 번거지를 통해 가지고 얘가 양반이 아닌 하인이구나. 그리고 채찍은요, 말을 끌고 갈 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얘가 마부구나, 마부. 양반들이 타는 말을 끌면서 양반의 심부름을 하는 마부이자 하인. 이게 바로 말뚝이의 신분이에요. 그럼 이건 뭐야? 하층민이라는 얘기죠, 하층민. 또는 신분적으로 서민계층. 그리고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여 등장한다. 참고로 국거리 장단은 농악에서 쓰이는 느린 내박자입니다. 그리고 양반 삼형제가 말뚝이 뒤를 따라서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자, 양반의 채통을 지키는 모습, 점잔을 피우면서 이렇게 팔자걸음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하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양반 3명을 소개하는데 마디, 큰 양반은 셋님, 생원님의 준말, 둘째는 서방님, 끝은 도련님인데 흰 창옷에 관을 쓰거나 남색회자에 복권을 썼거나 여기서 이 양반들의 의복. 바로 격식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온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넥타이 매고 수트 상의 입고 밑에다가 쫄쫄이 바지를 입거나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격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셋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 신체적인 결함. 그러니까 원래 구순열이라고 해서 입과 입술에 이렇게 줄이 그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질병인데 요거를 뭐로 여기서는 양반들의 이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그리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언청의 모습에다가 또 이것도 있습니다. 큰 셋님과 둘째 서방님은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만 삐뚤어졌고 부채는 없는데 뭐가 있느냐?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굽니다. 이 방정맞은 모습. 자, 여기서 점잔을 피우고 있는 행동 하나만 이들이 양반임을 알 수 있고요. 나머지 4가지는 모두 전부 다 뭡니까? 양반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반들을 희, 화,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았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예요. 서로 반대되는 모습이죠. 우스꽝스러운 모습. 자, 그리고 말뚝이가 무대의 가운데쯤 나와서 자, 쉬. 자, 제담의 시작이라고 해서 제담이요. 하나의 구조를 가진 이야기. 구조를 갖춘 이야기. 제담, 구조적인 이야기가 시작된 것을 알리는 쉬. 그리고 나서 관객의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쉬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계속 나와. 쉬는요, 쉬가 되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춤과 음악의 중지를 알리는 신호예요. 춤 그만 추고 음악 그만 연주하고 쉬 하면 딱 다 멈춥니다. 자, 쉬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본격적인 요 제담 시작되는데 그 제담에 구조가 있어요. 일반적인 패턴. 자, 첫 번째입니다. 그 양반에 대해서 말뚝이가 위엄을 드러냅니다. 양반의 위엄. 자, 양반 나오신다. 무슨 얘기예요? 양반 나오시니까 서민들은 다 비켜라 라는 양반 나오신다. 그리고 일반적인 양반의 얘기가 나오죠. 일반적인 양반. 우리가 흔히 아는 이것을 서민문학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 중 하나가 열거법이에요. 나열합니다. 어떤 양반이 있냐면 노론, 소론, 호조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6판서를 지낸 퇴로제상으로 계신 그 양반까지는 양반의 위엄입니다. 인 줄 알지 마시오. 뭐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말뚝이의 조롱. 개, 잘, 양이라는 양자에 개, 다리, 소반. 반자 쓰는 양반 나옵니다. 라고 양반의 뭘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양반이라는 글자는 두 양자잖아요. 문반, 무반을 의미하는 양반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뭐 한 거야? 개잘양, 개털로 만든 깔개, 개다리 소반, 다리가 3개 달려있는 개다리 모양의 그런 작은 밥상. 이런 식으로 앞에 개자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재? 서민적인 소재. 의 양자와 반자와 소리가 똑같다. 이건 뭐예요?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 언어 유희. 그리고 어떤 언어 유희야? 발음의 유사성도 있고 동음이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양반은 뭐 한 거예요? 조롱합니다. 이 양자와 반자, 그러니까 소리가 똑같다고, 뜻은 다르다고. 양반 나오신다, 양반.
계잘 양이 두음 법칙 되면 양이 되잖아. 양이랑 반이랑 같다는 줄 알았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머리가 안 들어가네. 저기 근데 바삭거려가지고. 아니, 나 뭐라고 안 했어. 너한테 뭐 선풍기를 줄까 부채를 줄까 지금. 이제야 좀 양반 같네. 자, 이제 쟤를 떠올리면서 우리, 있지. 너가 샌님이야. 조롱의 대상. 그래서 양반이라는 소리하고 계잘량의 양자와 계달의 소반 반자의 이 두 글자가 소리가 같아서 동음 이어를 통한 언어 유희입니다. 알겠죠? 또 조롱의 목적이겠죠. 자, 그러자 양반들이 야 이놈 뭐야 하고 양반의 호통. 호통을 치자 말뚝이가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 다 지낸 그런 이생원내 삼형제분이 말뚝이의 변명. 그러한 이생원내 삼형제분. 이 나온다고 하였어라고 마지막에 별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죠. 그러자 양반들이 이생원이라네 라고 마지막 양반의 안심. 로 끝이 나고 그 뒷부분에 이제 뭐가 나온다? 국거리 장단에 모두 춤을 춘다. 춤. 참고로 여기는 쉬이와 여기는 춤은요. 제다음엔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고 제다음에 시작, 제다음에 끝. 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다음의 끝은 춤을 통해서 일시적인 화해를 보여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말뚝이가 조롱을 하고 양반이 호통을 치는 부분에서 뭐가 나타난 거예요? 일시적인 갈등이 나타난 거예요. 요것에 대해서 말뚝이가 변명을 하고 양반이 안심을 하자 일시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고. 결과적으로 화해로 끝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중간 과정 속에서 말뚝이의 무엇을 통해서 조롱이라는 것을 성립시켜서 뭐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풍자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풍자의 목적이 달성된 거죠. 그래서 풍자도 했고 양반을 안심도 시켰고. 그래서 여기서 춤을 추기 때문에 얘가 탈춤인 거예요. 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연극을 합니다. 오페라적 요소가 좀 강하죠. 자,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막내 도령도 계속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로 사용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제담이었어요. 뭐에 대한 얘기? 양반이라는 그 이름, 말을 소재로 한 제담. 한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지루한 이 제담의 반복입니다. 똑같아. 쉬. 또 뭐야? 제담의 시작, 주의 집중.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다가 이런 문제 하나 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 준 거 하나가 뭐냐면요.
이 인물들을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봐. 양반 나오신다. 여기 양반이라든가 뭐 중간에 보게 되면 무슨 뭐 양반 나와. 그러다가 여기도 줄을 그어요. 근데 이때 양반은요.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풍제대상 양반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바로 관객들이에요. 그래서 구경하는 관객들에게 말을 걸고 있죠. 그러면 뭘 보여주는 거야? 배우와 관객의 소통. 열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양 연극은 아까 뭐라 그랬어? 배우와 관객 소통하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라고 되어 있지. 그런데 그런 서양 연극의 폐쇄성을 벗어나서 이강백의 결혼 이런 작품에 보면 중간에 관객과 소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강백의 결혼을요 우리가 실험주의 연극, 실험주의 시국 이렇게 불러요. 서구의 연극 형태에서 뭔가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했다. 관객과 소통을 하려는 의도.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어? 우리의 전통 양식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예, 넥타이를 빌리는 거예요. 관객한테 찾아가서. 그러니까 넥타이를 메고 온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돼요. 이게 성립되려면. 그치? 그래서 관객들에게 말을 겁니다. 그 말씀 좀 들어보시오. 성골의 관객들의 대부분 누굴까요? 양반이기보다는 서민층이 많겠죠. 그럼 서민들한테 그러니까 짤짤한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으로 한발것이 되는 것을 사다가 쭉쭉쭉쭉 뭐냐 바로 말뚝의 조롱이 시작됩니다. 이 담배를 여러 가지를 구해서 즐겨라. 누구한테? 관객들한테 권유를 해요. 근데 이게 왜 말뚝의 조롱이 되냐면요. 바로 예전에는 서민은 양반 앞에서 금지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배와 헌화. 그러니까 금지돼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 앞에서 담배를 피거나 헌화, 시끄럽게 잡담하며 떠드는 것들, 니네 가끔 수업 중에 하는 것들, 그런 걸 하게 되면 양반들이 어이 무엄하다 해가지고 벌을 줬어요. 근데 그걸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양반 무시해라. 두려울 것 없다. 양반을 무시하는 말뚝이 조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반 앞에서 마음 놓고 담배 피세요 라고 말뚝이가 조롱을 하자 양반이 호통을 합니다. 야, 이놈 뭐야? 그러자 말뚝이의 변명.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헌화를 금하라 그리하였어. 그러자 양반들이 헌화를 금하였다네 하고 안심을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뭐로 끝나고? 춤으로 끝나고. 자, 여기서
모든 제담이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OX? X가 되죠. 왜? 여기는 양반의 위험으로 시작했지만 여기는 말뚝이 조롱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틀은 비슷하지만요.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 X로 봐야 돼요. 두 번째. 이 작품의 말뚝이. 일단 하인이자 마부이기 때문에 뭐예요? 서민층입니다. 그래서 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그래서 양반은 조롱합니다. 그래서 말뚝이 같은 인물을 우리가 방자형 인물이라고 불러요. 우리 춘향가 공부할 때 선생님이 설명해 줬죠. 거기는 방자, 판소리의 방자는 이몽룡을 자꾸 볶고 뭔가 놀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방자처럼 말뚝이는 방자인 인물입니다. 참고로 파트너 작품인 양주 별사대 놀이에서도 똑같이 양반 삼형제가 나오는데 참고로 이걸 의막 사령놀이라고 해서 양반 삼형제가 과거를 보러 집을 떠나와가지고 임시 거처를 정하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서 말뚝이가 있고 그 지역에서 말뚝이가 알고 있는 친구인 쇠뚝이가 나옵니다. 양주 별사대놀이에서는 누가 쇠뚝이가 말뚝이 같은 방자형 인물이에요. 그래서 얘가 직접적으로 양반을 조롱하고 그럼 말뚝이는 뭐 하느냐? 그럼 쇠뚝이가 하고 있는 조롱에 장단을 맞추는 그런 보조적인, 간접적인 방법으로 양반을 조롱한 인물이기 때문에 양주 별사대놀이에서는 누가 쇠뚝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민의 대변자가 돼요. 그래서 봉산탈춤의 말뚝이보다 양주 별사대놀이 말뚝이의 역할이 좀 작습니다. 이 차이점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누가? 쇠뚝이가 그 역할을 해요. 자, 여기까지 두 번째입니다. 담배라는 소재를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양반을 조롱하는 제담을 보인 부분. 이게 패턴이 반복되잖아. 지루해. 졸릴 수밖에 없어, 이게. 그지? 물론 뭐 내가 수업 못하는 것도 있고, 니들이 지금 상태가 피곤한 것도 있고, 내용 자체가 그런 게 있어. 지금 우리 시대에 경험하거나 우리 시대에 관심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옛날에 그냥 평민들이, 서민들이 양반들을 조롱하고 이런 얘기. 가장 재미없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지. 그치? 자, 보겠습니다. 쉬. 춤과 반주가 그칩니다. 여기서 쉬의 기능 하나 알겠죠? 아, 춤과 음악을 중지시키는 기능도 있구나.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이번에는 누구? 누구와? 이제 악공들. 배우와 악공이 소통하고 있는 마찬가지 열린 구조예요. 이게 좀 탈춤이다 보니까요. 북거리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 음악을 북거리 장단을 연주하고 있는 악공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자, 오음 육률 다 버리고 제담이 시작되죠. 오음 육률을 양반의 위험이라고 하자. 격식을 갖춘 음악, 5가지 소리, 6가지 율격, 오음 육률. 이거를 다 버리고 말뚝의 조롱,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주오. 참고로 버드나무 잎을 따가지고 이렇게 끼운 다음에 훅 하고 소리 내는 게 있어. 그런 연주, 그 다음에 바가지 장단을 두드리는 연주. 이건 전부 다 뭐냐면 거지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빌어먹을 때 하는 그런 장단이거든요. 그럼 뭐야? 거지 장단입니다. 거지 장단. 양반들의 격식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거지 장단을 가지고 양반을 조롱해요. 그러자 야 이놈 뭐야? 양반의 호통.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용두해금 말뚝의 변명. 용머리 모양의 해금. 북, 장고, 피리, 젖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치라고 했어. 아주 건드러지게, 아주 멋있게 연주하라고 그렇게 시켰소. 하자 양반들이 안심을 하죠. 건건드러지게 치라네. 안심을 하고 마지막에 뭐로 끝난다? 다시 춤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제담이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양반이라는 말을 가지고, 두 번째 담배를 가지고, 세 번째 장단, 음악 연주를 가지고 제담 구조를 보일 때,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담 구조도 보이지만 여기에 숨어있는 거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면, 자, 말뚝이가 양반의 위엄을 얘기하거나 변명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은요, 대부분 양반들의 전아한 표현, 그러니까 고급지고 우아한 한자어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걸 사용해서 위엄이나 변명을 드러내고요. 말뚝이가 양반들을 조롱할 때 쓰이는 어휘들 보면요, 서민들의 저속한 표현을 써서 조롱을 해요. 그래서 여기 사용된 2가지 어휘가 양반들의 전화한 표현인 한자 어휘와 서민들의 저속한 표현인 그런 비속적인 말들을 섞어 쓰면서 양반과 서민 계층 모두에게 호응을 얻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양반들이 좋아하는 표현과 서민들이 좋아하는 표현을 모두 섞어 썼어요. 이게 이런 탈춤이나 판소리 같은 데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양상입니다. 자, 오른쪽에 핵심 정리를 잠깐 볼게요. 자, 일단은 말뚝이와 양반 삼형제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말뚝이는 서민층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면서 양반을 비판, 조롱하는 역할. 그래서 방자형 인물. 양반 삼형제는 허위의식에 가득 찬 양반층을 대표하고 비판, 풍자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말뚝이의 제담은요, 시작은 쉬, 끝은 춤, 중간의 전개 부분은 말뚝이 조롱, 호통, 변명, 안심이죠. 그러다가 이런 부분에는 양반의 위험이 좀 추가되기도 하고. 그리고 음악, 춤, 쉬의 기능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음악도요,
재단과 시작과 끝을 알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악을 국거리 장단을 통해서 춤을 추고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쉬가 시작됐기 때문에 얘도 개입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음악의 기능입니다. 극을 신명나게 만들기 더 중요한 기능이에요. 음악은. 본격적인 재담의 시작은 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음악의 주 기능은 극을 신명나게 만든다. 그리고 춤의 기능입니다. 재담의 끝, 그리고 갈등의 일시적 해소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재담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때 해소는요, 일시적인 해소입니다. 해소를 알리고. 그래서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금방 배운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지만요. 시험 때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춤은 갈등의 완전한 해소를 의미한다? 아니죠. 일시적인 해소. 그리고 쉬하는 부분은 음악과 춤을 멈추게 하고 재담을 시작하면서 관객의 주의를 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쉬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극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이거 말뚝이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말뚝이가 어떤 인물이야? 바로 이 탈춤을 이끌어가는. 어떤 인물? 주체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말뚝이가 주체적 인물이기 때문에 이걸 뭐로 봐야 된다? 서민의 예술로 봐야 돼요. 서민의 예술. 양반의 예술이 아니라. 자,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거 다 끝낼 생각은 없어. 끝내지 못해. 끝낼 생각은 없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갈 거예요. 예.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재단 구조로 보입니다. 아까까지는 말뚝이가 주체가 돼가지고 쉬를 했던 반면요. 이제부터는 쉬를 누가? 생원이 합니다. 양반의 첫째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양반들 스스로 원래 의도는 자신들의 유식함과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무식함과 허위의식이 탄로나게 되는 그런 재단 구조가 시작돼요. 이것이 누가? 양반이, 생원이 스스로 시작을 합니다. 쉬. 여기서부터는 말뚝이의 역할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얘기하고요. 대부분 양반들의 이야기로 진행돼요.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짜니 답답도 안 해. 우리 시주 한 수씩 불러보세 해서 시주 한 수씩 불러보세. 바로 즉석에서 시조를 지어서 읊어서 우리들의 뛰어남을 한번 자랑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서방이 둘째죠. 형님과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이 시조를 읊습니다. 반나마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라고 읊었어요. 이건 뭐냐면
전형적인 탈로가,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특별하게 뭔가 뛰어난 문학성을 갖추고 있는 노래가 아니거든. 이때 탈로 났다고 탈로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늙음을 탄식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 시대에 우탁이라는 시조 시인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노래들의 탈로가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봄산에 눈 녹인 바람을 내 머리 위에 불려서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 우탁의 시조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롭지도 않은 노래인 거예요. 이런 걸 짓는다고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자, 이거에 대해서 말뚝이가 자청할 소리를 냅니다. 낙양성 심리어의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자, 이거 지금 이게 노래거든요. 민요입니다, 민요. 인생 무상을 다룬 민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양반들이 지은 이 시조의 내용이나 여기 있는 말뚝이가 부른 이 잡가 민요의 내용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통해서 양반들의 시조와 서민의 민요가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를 통해서 양반의 권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이 양반이라고 뽐냈던 것은 전부 다 뭐였구나? 허세였구나. 쟤네는 자기네가 유식한 걸 보여주려고 했다가 예, 의도는 그거였지. 아이러니. 아이러니? 상황적 아이러니? 라고 볼 수 있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 선생님이 먼저 이 부분에서 애들 아이러니가 드러났고 그동안 아이러니와 관련돼서 설명이 있었고 출제가 됐어. 이거 두더지 지나간다. 올 때 물 떠오래. 어? 오소리가. 오소리. 너가 왜 오소리? 태국 엄마가 태국 오소리 듣거든. 우리 엄마는 태국 완전 감동이네요. 그런 거 다 기억해줬어. 맨날 미안해하는 동물이 뭐야? sorry. 아이, 나이 착하기도 해. 나이가 어디가 착해요? 내가 제일 착하지. 이 완전 욕쟁이 할머니. 여기 막 삐뚤어졌어. 사춘기야? 사춘기 지났을 텐데. 그지? 5살. 미운 18살. 지연. 그렇게 따지면 안 미울 때가 어디 있어, 사람이. 안 이쁠 때가 어디가 있고. 보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그지? 그 소금기 많은 푸른 물로 보느냐, 검은 뻘밭으로 보느냐. 아이러니라고 볼 수는 있어. 맞아. 근데 이걸 아이러니 측면으로 다루기보다는 그냥 굳이 아이러니라는 말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행동이 역으로 오히려 자신들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허세가 들통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해석이 좀 더 맞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야. 굳이 갖고 와서 쓸 필요는 없어. 그렇지? 됐나요? 여기까지 합시다. 칠판 지기 귀찮아서요. 얘 지금 너 그거 같아. 프로포폴 맞고 글씨 쓴 것 같아. 없어요. 갖다 놓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화요일 날 일단 앞 시간에 봉산탈춤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는 수업을 먼저 할 거고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네, 뭐라고요? 그리고 뒷시간에 선생님이 어제 준 자료 중에 활동정리고 감상짓고 쪽지 시험 있는 거 있지? 문제은행. 거기를 메밀꽃 유축열전 아까 춘향가라고. 신앙가까지 풀어 오시면 그거 풀이하고 그다음 또 나머지 풀이하고 또 계속 이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